일본 작품 중에 제목부터 살벌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지옥 끝까지 데려간다죠. 디아블로도 놀라 도망갈 일본판 더글로리와 우리나라 더글로리를 간단히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둘 다 복수를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 등장인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대표입니다. 멋지다 현진아. 우리 기캐 쌍녀 아니 연진 누나시죠. 열 체크할 게 없어서 사람을 데려다 쓰시는 쓰레기 왕중왕전 탑중 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 학폭 가해자 무리들을 이끄는 리더격이었는데 이걸 나이 들어서도 하고 계시는 철안든 누나시죠. 이 누나는 학폭 전과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 동은 누나 괴롭히기 전에도 소희 누나를 괴롭혔고요. 저질러선 안 되는 일까지 내버리십니다. 동은 누나가 자퇴한 이후에는 경란이 누나를 괴롭히죠. 인생이 그냥 누구 괴롭히는 게 전부인데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역시나 당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없습니다. 그냥 괴롭히고 싶으니까 괴롭히는 거죠. 역시 쓰레기 국가대표다운 기량인데요. 작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우리말로 빼기 좋았기 때문이죠. 엄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요. 경찰과도 연이 있어서 이 누나가 학교에서 뭔 짓을 하든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부유한 집안 딸내미란 이유로 학교에서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인물이었기도 하죠. 즉 집안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권력을 가진 자이다 보니 어떤 잔악한 행위를 하든 간에 터치를 받지 않는 소위 언터처블로 작중 초반 묘사가 됩니다. 이런 작중 악의 행적은 작품 전개상 시청자분들의 분노 게이지를 쌓는 빌드업이겠습니다만 작품 내적으로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 격이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듯합니다.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이런 부조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쓰레기 누나는 커서 권력을 등에 업고 재벌가 남편과 결혼합니다. 딸바보 도영행님이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갑질하며 살고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현모양처라는 꿈도 이루고 겉으로만 보면 찬란한 황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멋지다 현진아. 그렇지만 곧 본인 인생 아작날 거란 생각은 죽어도 하지 못했죠. 이어 일본 대표입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그냥 순둥순둥 여리게 생기셨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마탱이 간 사람임이 틀림없죠. 연진 누나는 좀 날카로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 반면 이 누나는 어디선가 하고 계실 것 같으니 말입니다. 이 누나는 어떤 점에서는 연진 누나의 상위 쓰레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연진 누나는 매우 정도가 심한 괴롭힘과 갑질을 주무기로 삼는다면 레나 누나는 괴롭힘, 갑질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담그려 하시죠. 이 누나는 자기 맘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세상에서 딜리트 시키려고 드십니다. 이 부분에서 한일 양국 대표 악녀의 차이가 벌써 하나 발견됩니다. 농담 좀 섞어서 연진 누나는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인물인데 레나 누나는 강력한 한 방의 고통을 주는 인물이란 거죠. 역시 사무라이 좌파 죄송합니다. 이 누나는 더 글로리에서 묘사된 학폭과는 다른 양상의 학폭을 선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학폭은 지속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물론 일본도 실제 이지메라 불리는 지속적인 따돌림이 문제되어 왔지만 작중에 묘사된 레나 누나의 학폭은 좀 다른 양상이라 해야 할까요? 게다가 레나 누나의 학폭에는 연진 누나와 다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짱남과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연출했단 이유 하나였죠. 그리고는 눈이 아니고 손가락이 돌아가 버리시는 레나 누나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 하나로 개뜬금없이 가위를 들어버리시는 정신나간 누나신데요. 어느 나라 국대가 더 쓰레기일까 그야말로 용호상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 누나는 우리 연진 누나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부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두 작품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의 권력층으로 묘사된 반면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레나 누나는 커서 아까 짱남이랑 결혼도 해서 피아노도 치고 소위 인플루언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도 하나 낳았죠. 그러나 역시나 이 누나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 모성애 따위는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레나 누나에게 이 사랑스러운 아카짱은 그저 결혼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 내지 수단일 뿐이죠. 그나마 우리 연진 누나는 예솔이에 대한 사랑은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방금 봤어? 내 모성 본능? 저 제발. 이 부분도 역시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쓰레기지만 가해의 정도를 보면 일본 국대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주된 가해자 누나들은 간단히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은 피해자 누나들입니다. 이번에도 한국 대표부터 다뤄봅니다. 우리 동은 누나시죠. 불상의 끝판왕인데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인물로 묘사됩니다.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요. 담임이란 놈은 가해자 편을 들고 자빠져 있으며 경찰 역시 쉬쉬할 뿐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빛과 같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으나 권력 앞에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최후의 보루, 가족은 어떠한가? 다루고 싶지만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와서 동은 누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폭력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이란 거죠. 삶에 대한 희망도 꿈도 모두 짓밟혀버린 처절한 이 상황. 제목을 빌려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영광을 모두 빼앗긴 채로 동은 누나는 자연스럽게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영광을 빼앗는 것으로 진행되죠. 이후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워제이 성향으로 모든 것을 빌드업 해놓고 그것을 실현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누나가 가진 집, 직업, 취미 등 개인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복수의 수단으로서 활용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개인의 자아 실현, 비스무리한 개념이 아니죠. 집은 연진 누나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교사란 직업은 연진 누나 딸내미의 담임이 되어 복수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취미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바둑도 마찬가지로 연진 누나 남편을 노리고 배운 복수의 수단일 뿐이죠. 박연진이라는 인물을 가장 망가뜨리고 싶은 최우선의 타겟으로 설정하고 이외 수많은 가해자들을 그에 준한 타겟으로 설정한 뒤 치밀한 복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솔플로 계획되었죠. 그간의 경험상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나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여러 조력자들을 얻게 되는데요. 일하면서 만나게 된 성희 누나, 복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만 했지만 결국은 얼레리 꼴레리가 되는 여정행님, 계획이 살짝 틀어져서 협력관계가 된 현남 누님 같은 분들과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보건선생님, 결정적으로 생명의 은인인 건물주 선생님까지 말입니다. 작품은 이렇듯 여러 조력자들의 서사 역시 풍부하게 그려내면서 동은 누나의 짓밟힌 존엄과 영광이 복수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유대, 연대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정적 가치를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또한 그것이 이 작품의 궁극적인 주제의식 중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죠. 다음으로 일본 대표입니다. 사치코 누나신데요. 이 누나도 사실 동은 누나처럼 지속적인 학폭 피해자로 묘사됩니다. 불쌍하기는 매한 가지죠. 만약 동은 누나였으면 얘네 다 족치실 것 같은데요. 작중에선 레나 누나 하나만 족치시는 마음 따뜻한 누나 개소리였고요. 사치코 누나가 학폭당하는 이유는 그나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지만 아버지가 안 좋은 누명을 쓰고 가버리셨기 때문이죠. 마치 연좌제 마냥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명목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동은 누나와 비교해보면 앞서 말했듯 동은 누나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라는 점이 여실히 묘사되는데 사치코 누나는 그 묘사의 정도가 조금 약합니다. 경찰의 개입이나 학교 내 선생님들의 모습, 가정의 분위기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물론 사치코 누나도 세상 하직할 뻔했다는 점에서 임팩트가 크고 복수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작중 묘사의 측면에서 동은 누나에 비해 인물의 복수심에 대한 공감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편 아까 다루진 않았지만 레나 누나는 이런 사치코 누나를 처음에는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신뢰까지 쌓는 모습을 보이죠. 일본말로 다테마에 혼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보여집니다. 앞에서는 빵긋빵긋 웃으며 자기 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돌아서는 바로 뒤통수 갈겨버리는 이중성의 모습이죠. 물론 일본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작품 내 한정이란 거고요. 돌아와서 이렇듯 사치코 누나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리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동은 누나는 그냥 대놓고 찍혀버린 인물인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가리 될 뻔하셨다가 941생으로 살아남으셔서 화상 입은 얼굴도 고치고 동은 누나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복수에 갈아 넣어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동은 누나만큼 계획이 치밀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계획의 일환으로 레나 누나네 집으로 위장 취업 비스무리한 것을 하는데요. 바로 베이비시터로 레나 누나 집에 들어간 것이었죠. 복수의 실행력 측면에서 보면 사치코 누나는 동은 누나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나서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반의 계획을 간단히 마련해놓고 일단 부딪히자라는 느낌으로 복수를 실행합니다. 극 제이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P인데 선택적 제이 같은 느낌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인물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누나가 진짜 복수에 인생을 바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한일 콜라보레이션으로 동은 누나한테 복수 레슨 좀 받아야 하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소 치밀하지 못한 복수의 계획과 동은 누나에 비해 비교적 약해 보이는 복수 의지로 인해 여러 난관에 봉착하는 사치코 누나십니다. 이 누나는 동은 누나와 다르게 처음부터 조력자가 한 명 있습니다. 레나 누나에게 빚을 진 또 다른 피해자시죠. 이 둘의 협력을 통해 복수가 구현되는데 역시나 그리 치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두 작품의 러닝타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글로리는 도합 16부작으로 약 14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지는데 지옥 끝까지 데려간다는 11부작에다가 각 회차가 20분 정도라서 약 3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러닝타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일본 작품의 경우 짧은 러닝타임 덕분에 치밀한 서사를 그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작품은 복수라는 메인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전개 양상과 결말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도 기반되어 있죠. 한국에서의 복수극 하면 대개 권선징악기입니다. 여기에 선으로 설정된 인물들은 대부분 뭣도 없는 흙수저 출신들입니다. 반면 악으로 설정된 인물들은 거의 금수저 출신들이죠. 즉 여기서도 선과 악 그 대립의 강도가 짙게 묘사됩니다. 일본의 경우 일단 이 작품 한정이지만 한국에 비해 그 강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비교적 약해 보이는 것도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해 더 글로리는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악인들의 파멸을 메인 서사로 끌고 나갑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같이 나가리 되기 일쑤죠. 용서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작품 속 악인들은 대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악행을 고집합니다. 선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죠.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런 서사 속에서 악이 처단되는 과정과 나락갔던 주인공의 인생이 서서히 빛을 향해 가는 과정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 결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주제 측면에서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복수극과 비교했을 때 일본 작품의 경우는 권선징악의 측면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죠. 쉽게 말해 레나 누나처럼 아무리 개쓰레기 짓을 일삼았고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작품의 후반부에는 가해자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처럼 마치 작품에서 쉴드까지 쳐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나 누나는 사회와 격리되어 완전히 파멸에 이르러야 할 악이 아닌 어느 정도는 이해받아야 하는 인물처럼 보이죠. 악이 된 것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가해자의 입장과 과거 서사도 이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고요. 한국 작품과는 처단의 강도 부분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사치코 누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아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극 후반부에서는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이 동은 누나의 관용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일본 국대 악녀 레나 누나는 간접적으로나마 선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기까지 하죠. 조카라는 연진 누나의 행보와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기에 양국 문화적 차이로 드러나는 작품의 전개 방식이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으나 한국과 비교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은 와의 문화라고 합니다. 개인보다는 집단 내의 조화와 화합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 특성하에서 작품 역시 덜 떨어진 쓰레기들도 용서와 화해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조금은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어떤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 작품 속에서 이런 측면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제목이 지옥 끝까지 데려간다가 아니라 지옥 끝까지 데려가려다 말았다가 돼야 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더 글로리는 명작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선 간단히만 다뤄서 그 작품성을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작품 지옥 끝까지 데려간다도 러닝타임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서사의 치밀함과 구성이 더욱 잘 짜여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은 러닝 시간이지만 여러 인상 깊은 장면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한일 문화와 관점의 차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두 작품을 직접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